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오늘도 교육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우리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면 질문에 카페에 오셔가지고 언제든 궁금한 거에 대한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빨리 본론으로 갈게요. 첫 번째 질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춘식이 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 내용이 뭐냐면 평가하고 있는 운영 규정의 개요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평가 항목의 운영의 개요를 작성하려는데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까요? 자, 운영 규정의 개요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기관에 있는 운영 규정이 있잖아요. 운영 규정을 한 세네 장? 네다섯 정도 좋습니다. 이렇게 짧게 요약해서 게시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게시하라는 거. 따라서 하나 예시를 좀 보여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쉽게 말하면 지금 화면에 보이신 것처럼 운영계정의 개요입니다. 운영계정의 개요. 운영계정 안에 우리가 이용목적, 이용계획의 사항, 이용료 부담, 신원인수, 이용료, 서비스 대책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 이렇게 어떻게 했다라는 내용을 좀 넣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관 운영하는 촉칙 이런 것도 넣어주시면 좋고요. 기본정보 연역 이런 거 넣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용료 부담액, 그 다음에 전문의 배상을 위해 가입돼 있고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방문요양이라면 우리 5등급 인지등급 프로그램 어르신들에게 프로그램 뭘 제공하고 우리 주간보호시라면 우리가 인지와 신체 프로그램 어떻게 했다는 내용들 넣어주시면 좋고요. 그 위에 가산지급 현황 이런 부분들 넣어주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규정의 개요는 예전부터 우리 시청하신 분들이나 우리 준비하신 기관들이 되게 헷갈려 했던 항목입니다. 이게 깨알 같은 글씨로 하나씩 들어가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 운영계정 개요 같은 경우는 운영개요를 좀 함축해서 만들면 된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예시를 가지고서 기간에 맞게끔 운영계정을 개요를 만드신 다음에 어디다 놓으셔야 된다고요? 반드시 게시판에 기관 게시판에 게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질문 주신 우리 춘식이님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문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뭐냐면 우리 3번 아지매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우리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 센터는 그동안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2023년 계약서를 작성을 함께 받았는데요. 2023년 이전에 받지 못한 개인정보 활용 쌤들 요양보호사님 말씀하시나요?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어떻게 하나요? 일단 평가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수급자, 근로자 두 개가 나뉘어집니다. 자, 첫 번째 쌤들이라고 하신 거 보니까 요양보호사님들 얘기인 것 같으세요. 요양보호사님에 대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 평가에서 보질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받았냐 안 받았냐 따지지 않습니다. 평가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냐, 근로계약서 작성된 급여를 받고 있느냐 이 부분을 따지는 거지 개인정보는 평가에서는 따지진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아직 그동안 밀린 거 2020년, 21년 거를 다시 굳이 안 받으셔도 크게 문제는 없다는 평가 기준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수급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예전 평가에서는 수급자에 대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우리가 표준약관 어르신과 쓰는 계약서 때 무조건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서류를 다 확인을 했는데 이게 현재 평가에서는 현장에서 우리가 개인 잠금 장치가 있는지 또는 수급자에 대한 개인 정보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현장 평가 항목으로 받게 했습니다. 따라서 서류를 보는 항목은 없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서류는 평가에서 현재는 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기관을 운영하신다면 당연히 받으셔야겠죠. 자, 그동안 안 받으셨던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부터는 우리 평가를 꼭 아니더라도 우리가 기관 운영하면서 꼭 받아야 되는 항목이다, 서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자, 질문 주신 우리 3번 아지매님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우리 이 여사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운영규정 질문이신데요. 자, 운영규정의 고증 처리 절차에 관한 항목은 올해 신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영규정 11번째 고증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은 2023년 신설이기 때문에 2020, 2021, 2022는 빼고 작성해야 되나요? 매뉴얼 보시면 운영규정 고증 처리 절차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없었던 게 아닙니다. 따라서 당연히 운영규정 절차 안에는 고증 처리가 있으셔야 되는 거고요. 단지 이번에 우리가 평가해 보면 고증 처리 평가함이 별도로 있잖아요. 그 별도로 있는 부분에서 고증 처리함만 이제 추가가 된 거고 운영규정 안에서는 고증 처리 절차는 기존에 있든 없든 왜냐면 필수 항목에서만 그 부분에 문제가 된 거지 원래 운영규정 고증 처리 항목이 별도로 있었기 때문에 운영계정에는 고증 처리가 무조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답을 드리자면 20, 22점 뺄 필요가 없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있어야 된다라는 거 굳이 빼지 마세요. 당연히 기존부터 고증 처리에 대한 절차는 운영규정 안에 포함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 답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해요, 이 여사님. 자, 그럼 다음 또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회입니다. 우리 어메이징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방금 유튜브를 듣다가 방문이 양만 매달 직원회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주간보호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간보호도 매달 진행해야 되나요? 자, 주간보호는 평가항목 자체에 직원회의가 아예 없습니다. 따라서 직원회의를 물론 우리 주간보호들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최소 월요일 아침에 직원들이 모여서 간단한 회의를 하죠. 근데 그거는 기간 그냥 간담회 하시는 거예요. 평가에서는 없습니다. 평가에서는 직원회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 기관 내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회의를 하죠. 그 내부적인 한 회의록을 남길 거냐 안 남길 거냐는 기관에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주간보호에서는 직원회의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내가 우리 기관에서 간담회 형태로 한다면 좀 남겨놓으시면 좋지만, 그러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평가 항목 1번 운영계정의 개정을 어떻게 진행했느냐, 또는 평가번호 2번에 운영계획이 있죠. 기관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세입됐을 예산에 대해서 내년도에 차후에 반영했느냐, 이 항목에 대해서 회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형태로 가야 됩니다. 따라서 매년 12월 달에는 직원회의를 통해가지고, 또는 운영회의를 통해가지고, 또는 보좌회의를 통해가지고, 우리 운영규정을 개정한다든가, 또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반영하는 회의를 남기는 게 좋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따라서 만약 주간보호가 직원회의를 우리는 회의록을 좀 남기고 싶다 하시면 매년 12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운영규정과 또는 운영계획, 사업계획서 예산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토의 안건으로 해가지고 회의록을 남겨주신다면 평가번호 1번, 2번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게 되실 겁니다. 아셨죠? 자, 질문 주신 어메이징님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에도 또 좋은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또 보겠습니다. 자, 주야간보호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야간보호 프로그램. 자, 우리 프로그램 하면 우리 방문그룹 원장님들 시청하신 분들은 프로그램 우리 거 아닌데 왜 봐 하시는데, 분명히 평가는 아니더라도 우리 인지등급 5등급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주간보호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거기서 기초인 거 몇 개만 빼내셔도 방문요양 프로그램 일지는 돌아갑니다. 충분하게. 따라서 물론 뭐 업무수행일지 프로그램 업무수행일지를 쓰시는 것만으로 만족이 되지만 뭐 이런 형태로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에서는 프로그램 일지를 남기는구나 알고 내가 그걸 써도 평가선 다른 모니터링 일에 됐든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질문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은미 부인님께서 질문하신 겁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프로그램 시간에 어르신께서 침상 휴식을 취하셨을 경우 반응 및 특이사항란에는 침상 휴식을 기재해도 될까요? 되긴 하지만 저라면 그 어르신께서 그렇게 한두 번 적어 놓으시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반복돼가지고 뭐 한 달 내내 이분이 침상 휴식이다. 그러면 그거는 프로그램을 그 어르신께 제공 안 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차라리 참여도 예를 들어 자, 프로그램 일지입니다. 그럼 지금 반응도 참여도 수행도잖아요. 예를 들어 김기동 어르신께서 차라리 그러시면 뭐냐면 이 모든 걸 다 하루 두시는 게 좋죠. 하루. 자, 아이고. 자, 갑자기 워드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차라리 이렇게 반응도 참여도 수행도를 다 하루 두시고요. 예, 참여를 거의 하지 않으려 함. 이게 나으시켜요. 예를 들어 뭐냐면 지금 말씀한 것처럼 침상휴식이 이거는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참여를 거의 안 하려고 함. 이 말은 뭐냐면 참여를 했지만 안 하려고 한다. 같은 의미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평가에서는 무조건 오신 어르신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물론 한두 번 정도 지금 같은 사유로 인해가지고 적어놓으시는 평가가 인정을 하지만 저게 막 반복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저분에게는 프로그램 제공 안 한 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오해나 이런 거를 부식시키기 위해서는 차라리 저렇게 적으신 것보다는 참여를 거의 안 하려고 하심, 반응도 별로 없으심, 이게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연세가 많은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식사 시간 외에는 대부분의 시간에 침상 휴식을 취하셨으면 이 경우 대부분의 프로그램 일지 반응 및 특이사항란에 침상 휴식으로 기재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안 좋은 예를 두 번째 질문하고 계시네요. 이것도 문제가 돼요. 계속 이게 반복이 되면
반복이 되면 이 주간보호가 뭔가요? 어르신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어르신들이 조금 더 신체나 인지에 건강한 삶을 누리게끔 하시는 건데, 지금 이 상태가 되면 그냥 와서 누워 계신데 주간보호 서비스를 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그잖아요. 방문요약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취지에 어긋나요. 이렇게 써놓으시면. 물론 평가관들마다 이걸 크게 문제 삼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반복된다면 이 어르신에게는 프로그램을 제공 안 한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차라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 반응, 만족, 수행도가 거의 없으심, 또는 참여를 잘 안 하려고 하심. 그죠? 우린 노력한 거잖아요. 그 말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시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세 번째입니다. 프로그램 계획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 프로그램 일지가 같아야 하나요? 예를 들어 외부 강사 개인 일정으로 인해 프로그램 진행을 하지 못하고 내부 직원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계획과는 다른 프로그램 내용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수정된 프로그램 계획서를 한 부 더 첨부하시면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 뭐냐면, 자, 프로그램, 예를 들어 이렇게 프로그램 월간 계획서를 해놨는데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16일날 이걸 못했어요. 그럼 여기 밑에다가 변경해가지고 변경. 그죠? 변경, 음악 활동했다. 적어 놓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시면은 크게 변경대에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만약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저라면 그냥 어차피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렇게까지는 얘기는 못 드리겠어요. 그냥 앞에 한 걸로 그냥 그걸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프로그램 세 가지 잡았는데 여기서 프로그램 좀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기관에 가보면, 우리 기관에 보면 아마 전산을 많이 쓰세요. 기업 캣땡땡이 됐든 엔땡땡이 됐든 많은 프로그램들을 쓰시고 또 저기 하시는데, 평가에서는, 자, 평가 매뉴얼을 한번 볼까요? 평가 매뉴얼에 보시면, 자, 나와라. 자, 평가 매뉴얼 한번 볼게요. 프로그램 보시면 신체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주 3회 실시했냐 이거예요. 일자, 시간, 장소, 진행자명, 참석자명, 내용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 어디에도 여기 보시면 신체와 평정하고 기타 붕붕 나오지만, 여기 어디에도 참여도, 반응도, 만족도, 그분에 대한 내용을 수기로 적으라는 얘기는 한 글자도 없습니다. 한 글자도 없어요. 단지 우리 시청하신 복지사님들이 또는 하시는 복지사님들이 뭐냐면 그냥 서식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쓰고 있어요. 근데 저라면 차라리 이 참여도, 반응도, 만족도, 아까 제가 이거는 보냈는데 질문에서 좀 더 벗어나서 좀 도움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저 프로그램 쓰시는 시청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는 여기만 적게 해요. 저는 이거 저 안 적게 합니다. 이거 적다가 복지사님들이 팔 빠져요. 그리고 두 번째, 주간보호가 인원이 많은 기관들은 이거 내용이 생각이 안 나다 보니까 얘가 복사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평가에 바라보면 이거 복사한 걸로 봐요. 자, 시청하신 분들은 아니라고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혼자 듣고 있다면 뜨끔하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기관에 가보면 복사님들의 열은 이 특이사항 적는 거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한 게 있어야 특이사항을 적죠. 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날 전전에 했던 거에 대해서 복사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워드로 친 건 평가관들이 내용이 똑같잖아요. 말이? 그럼 복사한 것처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점수를 날려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특이사항에 굳이 안 적고 반응도, 참여도, 수행도에 상중하 체크만 하셔도 평가에서는 인정이 돼요. 이거는 제 의견이에요. 제가 만약 기관에 특이사항 열심히 적으시면 돼요. 근데 너무 힘들다 그러시면 우리 센터장님이나 우리 시설장님이랑 상의를 해보신 다음에 반응도, 참여도, 수행도만 열심히 적어주시려도 평가에서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 또 5개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질문은 우리 평가 항목의 운영규정 개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보여드렸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우리가 평가에서 서류를 보냐 안 보냐, 정답은 안 본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운영규정 안에 고충 처리 절차를 예전부터 넣어야 됩니까? 2020년부터 넣어야 돼요. 고충 처리 절차는 항상 있었던 겁니다. 자, 주간보에서 지간회의를 해야 됩니까? 평가에는 없지만 전회가 언제 하라고 말씀드렸죠? 매년 12월 달에는 운영규정 개정이나 사업계획서, 예결산 반영에 대한 회의는 하시는 게 좋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프로그램 일지를 할 때 3가지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질문과 답변도 어느 정도 좀 만족이 되셨나요? 내가 몰랐던 겁니다. 내가 이거를 알고 있었지만, 예를 들어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이런 거 다른 거였네? 하는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질문과 답변, 우리 Q&A, 궁금하면 질문에, 너무, 이거는 내가 아는 거야가 아니라, 보시면서, 이런 형태도 있구나, 파악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구독 안 누르고 계시나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래야 하과장이 힘이 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